인상 어울림 마당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북토크 우리는 숲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는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작품의 저자이신 곽진영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는 숲에서 살고 있습니다의 저자 곽진영입니다. 우리는 숲에서 살고 있습니다. 곽진영 작가님이 좋아하시는 책의 구절이나 부분으로 북토크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작가님 어느 부분을 꼽을 수 있을까요? 책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런 선택을 하기까지 가까운 가족들에게 너희는 왜 자꾸 뒤처지려 하냐는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관계없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미친 짓으로 보였겠죠. 숲으로 온 지 이제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의 선택은 정말 탁월했을까요? 삶이 너무 팍팍해지진 않았을까요? 이제는 그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난을 선택했지만 부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뒤로 가고 있던 그 시간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었고 결국 우리가 앞으로 성큼 나갈 수 있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삶은 언제나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 더 큰 길이 보일 수도 있다는 의미이겠지요.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 또한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지금처럼 제가 옳다고 여기는 가치를 따라 살 거라는 것입니다. 남들의 눈엔 의미 없고 하찮은 길일지라도 말입니다. 네. 이게 제 책의 프롤로그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책을 다 쓰고 나서 프롤로그를 마지막에 작성하는데 육아에 관한 이야기를 쓰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이 책이 육아서냐, 왜 육아서로 나왔냐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거는 공감 에세이 혹은 자기계발서 그 코너에 있어야 하는 책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제가 어떤 서천석 박사님이나 오은영 박사님처럼 어떤 육아의 정석을 알려주거나 아니면 서울대 보낸 엄마가 쓴 책 이런 책이 아니잖아요. 네. 제가 그냥 아이들을 키우는 방식 그것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성장하는 그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프롤로그에 제가 썼던 이야기는 결국 선택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왜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길이 있는데 왜 너네는 거꾸로 가니? 좀 쉬고 싶다고 가는 선택으로 보였었나 봐요. 비난들이 막 쏟아져 왔는데 좀 두렵기도 했어요. 그 순간이. 나 진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그 시간으로부터 4, 5년이 흘렀는데 잘 선택했다. 제가 지금 여기 앉아서 북토크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잘했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m 육아라는 표현이 생소하면서도 책 내용과 딱 맞는 것 같아요. 제목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짓게 되셨나요? 제가 제 책의 부제가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1m 육아예요. 네. 근데 제가 처음 출판사에 이제 원고를 투고할 때 보냈던 제목이 1m 육아였거든요. 2m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을 때 우리는 1m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아이와 엄마가 그렇게 정신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였구나. 거기서 좀 힌트를 얻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1m라고 한 이유는 아이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엄마를 향해서 손을 뻗었을 때 그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거리, 그 정도의 거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뭐 육아를 하다 보면 그건 방임이야 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아니면 그건 방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저는 이 1m 육아가 방목 육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아이한테도 그냥 넓은 울타리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엄마의 잔소리나 그런 계속적인
엄마가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계속적으로 있으면 아이는 계속 움츠려들고 눈치를 보게 되니까 그런 거 없이 아이와 서로 자유롭게 나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 네, 그거를 1m 육아라고 만들어서 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숲에서 작가님처럼 살면서 어떤 사교육도 하지 않고 그런 결정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고민이 많으셨는지. 고민은 정말 많이 했는데 그 고민이 조금 다른 고민이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서 쭉 살지 않고 본인이 언제 행복한지 알고 크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 그게 제 그냥 소원이었어요. 사교육을 하지 말자 이런 것보다는 얘가 본인이 행복한 그런 삶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선택한 게 자연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줄 수 없는 것들을 아이가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작가님이 꼭 좋은 엄마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고 책에도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육아에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 엄마 아빠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나 추천해 주실 만한 경험이 있으실까요? 제가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유일한 육아법이 보여주고 기다리기예요. 아이한테는 엄마가 되게 큰 우주예요. 우주. 그리고 엄마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가 하는 걸 다 담고 싶어 해요. 자아가 커질수록 증폭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 그냥 보여주라. 내가 원하는 아이의 모습이 있으면 그 모습으로 내가 사는 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가성비 좋고 효율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그것을 아이가 따라올 수 있는 시간을 그냥 기다려주는 거 그거는 더 큰 엄마가 해야 되는 일이죠. 앞으로도 한동안 쭉 숲의 생활을 이어가시는 예정인가요? 네. 제가 숲에서 살고 있지만 아이를 위해서 처음에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삶을 되게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좀 조용하고 이렇게 좀 번잡스럽지 않은. 그러니까 저는 아이를 핑계로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이제 애가 엄마 나는 더 이상 이곳이 너무 답답하다. 도시로 나가고 싶다 하면 나갈 생각도 있어요. 근데 제가 책에서 계속 하고 있는 말은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가정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살던지 간에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생각을 하고 크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제가 숲에 살고 싶은 건 제가 살고 싶어서 사는 거지만 어디서 살더라도 아이를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자신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곽진영 작가님의 첫 책이에요. 아이를 키우시면서 작가의 꿈이 생기신 건지 또 이제 첫 책을 받아보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아이만 온전히 키우는 시간을 9년을 보냈잖아요. 아이가 셋이니까 숲으로 오고 하면서 이제 삶에 여유가 좀 생겼잖아요. 사람들이 너 특이하게 살고 있어라고 자꾸 말하니까 난 별로 특이한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 나도 책을 한번 써볼까? 그냥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책을 쓰게 됐는데 처음 책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책 정말 예쁘게 나왔다 그런 생각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진짜 또 이루어졌네 라는 생각이었어요. 구체적으로 꿈을 이야기하라는 얘기였어요. 사람들한테 구체적으로 말해. 그러면 그거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올해 2월에 나 진짜 책을 써봐야지 했을 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난 9월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계약이 안 되던 출판이 5월에 출간 계약이 되고 되게 빠르게 나온 거예요. 9월 4일에 나오고 일주일 만에 베스트셀러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신기하다. 저는 그래서
항상 제가 북토크에 늘 하는 이야기가 당신의 꿈을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다 이루어질 거예요. 라는 말이에요. 정말로 구체적으로 나는 언제 뭘 하고 싶다 라고 내가 입으로 계속 뱉고 계속 말하다 보면 그게 이루어지는 경험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번을 하고 나면 그 다음은 또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됐잖아요. 네. 이거 됐으니까 다음에도 한 번 또 해볼까? 그렇게 하면 조금씩 그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요. 혹시 작가로서 나중에 이런 책을 써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혹은 계획 중이신 또 다음 책이 있나요? 이제 제가 첫 책을 네. 쓰려고 쓴 게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작가로서의 내가 계속 커리어를 쌓아 나아가야지 뭐 이런 생각도 사실 별로 없었어요. 네. 근데 책을 내고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계속 주어진다는 거였어요. 사실 저는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어디서 그냥 저기 사는 새아이 엄마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주겠어요. 근데 그게 책을 내고 나니 들어주는 거라는 거를 제가 책을 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 책을 또 쓰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쓰고 싶은 책은 지금 이제 브런치라는 글 쓰는 공간이 네네. 있어요. 거기에도 조금씩 이제 올리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 책을 내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그러면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도 행복해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가난을 선택했다. 네. 나는 지금 이 시점부터 가난하게 살 거야 라고 했지 제가 가난해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게 아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인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왠지 숲에서 새 아이를 키우고 저렇게 배짱이처럼 사는 모습이 되게 그냥 현실감 없이 네. 제가 이 책 소개에도 썼지만 배짱이처럼 보이지만 물밑에서 두 발을 열심히 구르고 있는 백조처럼 살고 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아이들이 가난과 결핍을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고 있지만 저도 제가 꿈을 키우고 있잖아요. 계속 제 꿈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경제적인 것들도 계속 공부를 하고 그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터를 계속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들이 경제를 잘 알고 가정 살림을 잘 꾸려야 엄마 성장이 가능하고 그렇게 엄마가 성장해야 가족도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쓰고 싶은 책은 그런 엄마들을 위한 경제 교육서 이런 책을 한번 써보고 싶어요. 이 책은 꼭 추천하고 싶은 대상이 있을까요? 저는 어떤 분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냐면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 책은 육아서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엄마가 성장한 이야기를 쓴 책이거든요. 그 성장의 바탕은 선택이었어요. 네. 나의 행복을 선택하는 방법. 그래서 어떤 무언가를 꿈꾸는데 용기가 없으신 분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평범하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집에서 9년 동안 애만 키우던 사람인데 그 애를 키우는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내 행복을 찾아서 매번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들의 합이 여기 써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선택을 할 때 저는 그래도 나는 이게 행복하니까 라고 해서 선택한 건데 결국 사람들 말과 다른 선택을 했어도 저는 지금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다른 사람 말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말이 내 인생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좀 주저함 아니면 타인의 시선에 너무 매여 사는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자기의 선택을 할 때 조금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김도현 밴드의 나는 나비입니다.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으로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살이 빠져 몸을 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추운 겨울이 다가와 겨울지도 몰라 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나의 꿈을 찾아 따라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엄마들을 위한 경제서적 시간이 나오면 꼭 저희 군장 어울림마당과 함께 이야기 나눌 시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책, 좋은 작가님과 북토크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